자, 오늘은 삼각함수 마지막 단원인 삼각형과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인 법칙을 좀 배워볼 텐데요. 사인 법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느 때 사용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을 그려놓고 그 원에 삼각형 ABC를 그렸어요. 마주보고 있는 A라는 각에 마주보고 있는 쪽에 A를 그렸고 B라는 쪽에 마주보고 있는 변을 B, C라는 각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C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원의 중심을 지나서 B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그어준 형태의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 어리고 여기도 어리고, 근데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중에 지름을 지나게 되는 건 이게 직각이 되겠죠. 따라서 삼각형 여기를 D라고 표현하면 DBC에서 각 BDC는 얼마가 되냐면 각 A랑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 위에서 BC를 바라보는 각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 각과 이쪽 각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R분의 A가 sin A가 되겠죠. 자, 이거를 돌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sin A는 2R분의 A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에서도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sin B는 2R분의 B가 되겠고 sin C는 2R분의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개를 묶어서 표현한 것이 결국 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은 뭐냐면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이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2R과 sin A를 바꿔놓고 2R과 sin B를 바꿔놓고 얘를 바꿔주면 결국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돼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요 놈이 사인 법칙을 표현하는 공식이에요. 일단 공식은 먼저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인 법칙을 어느 때 사용하느냐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외접원이 등장했을 때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했을 때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뭘 사용하냐면 여기 있는 걸 쓰는 겁니다. 여기 sin C분의 C는 2R, 그러니까 한쪽 형태하고 2R을 엮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A를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외접원이 없이 삼각형이 표시가 되는데 마주보는 각과 변이 두 쌍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두 쌍이 등장합니다. 그거를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대변과 대각이 두 쌍이 등장을 하게 되면 사인 법칙을 써라. 그때 뭘 쓰냐면 여기 있는 거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똑같다라는 사실을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B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또는 외접원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대변 대박이 두 쌍이 있는데 하나가 비는 거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어느 때 사용하냐면 sin A와 sin B와 sin C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함께 등장할 때는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냐면 sin A 대신에 2R분의 A를 쓰시고 sin B 대신에 2R분의 B라는 걸 쓰시고 sin C 대신에 2R분의 C라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원래 있던 sin A, sin B, sin C를 2열분의 A, 2열분의 B, 2열분의 C로 바꿔서 길이로 바꿔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문제 예제 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B하고 C, 그 다음에 각 B, 각 C가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사인 105도를 계산하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자, 사인 105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0도, 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이쪽 각, 여기 A가 표현되는 요 각이 105도겠죠. 근데 이 각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은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A에 마주보고 있는 이 BC의 길이를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A에서 이게 특수각들이니까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30도, 60도, 90도에서는 2대 1대 루트 3의 길이니까 길이가 여기가 1이니까 2 루트 2, 여기는 그것의 루트 3배니까 2 루트 6이 되겠고요. 여기는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C의 길이가 몇이 나오냐면 2 루트 6 더하기 2 루트 2라는 길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삼각형만 돼 있는데 이 각의 사인 값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를 알려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30도하고 마주보는 이쪽을 또 알려준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여기 있는 105도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사인 법칙에서 언제 적용하느냐의 두 번째, 대변 대각이 두 쌍이 이렇게 존재를 할 경우, 하나가 비었을 때, 이걸 모를 때, 이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 105도분의 그것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2 루트 6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인 B, 사인 30도분의 4가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사인 105도는 2 루트 6 더하기 2 루트 2 얘를 곱하기 4분의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자, 계산을 2분의 1을 어차피 요거랑 지우게 되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2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 삼각형 ABC를 둘러싸고 있는 원이 나왔어요. 아, 외접원이 나왔구나. 아, 얘는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일단 먼저 보셔야 할 게 이겁니다. 4 코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있는 A라는 각하고 여기 있는 B 플러스 C라는 각이 안 맞죠. 선생님이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을 맞춰야지만 삼각함수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을 먼저 맞춰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뭐냐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A하고 B하고 C를 더했더니 몇이 나와? 파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얼마가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A라고 해서 A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코사인 B 플러스 C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라고 표현이 되고 얘는 이게 파이가 90도의 짝수배죠. 2배가 되니까 얘는 코사인 A가 나오고 이거는 180도에서 예각을 뺐으니까 이사부면, 이사부면에서 이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값이 4 코사인 A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A를 곱한 놈이 이것이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A가 얼마가 나오냐? 4분의 3이 나오겠어요. 됐죠? 자, 따라서 코사인 A는 얼마가 나온다? 코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각이 예각을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3을 외접원의 반지름 3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에 예각을 표시하기 때문에 코사인 A는 양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각은 얼마냐면 30도, 즉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했을 때 뭐냐? 사인 A를 알고 있고 그것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A분의 A는 얼마냐? 2얼이다라는 사실을 쓰시라는 얘기죠. 요 공식을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는 한쪽에 사인 A분의 A를 쓰고 이쪽 편에 2얼을 적으시면 됩니다. 사인 A는 얼마였지? 이게 30도니까 집어넣으면 2분의 1분의 A, 여기가 3이죠. 길이가 3. 이것이 2얼이 되기 때문에 2얼은 6이 돼서 따라서 반지름 얼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할 때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in A, sin B, sin C가 함께 등장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sin A는 2열분의 A라고 쓰고 sin B는 2열분의 B라고 쓰고 sin C는 2열분의 C라고 해서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이 2열분의 A, 2열분의 B, 2열분의 C를 넣으면 2열 지워주면서 A 대 B 대 C 이런 식으로 길이의 비율로 전환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 대 B 대 C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관계식에서 A 대 B 대 C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분수식이나 비례식이 연결돼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를 K라고 두고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해서 K로 모양을 전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5K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6K이고 그럼 C 더하기 A가 7K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에서 이런 순환 형태의 식은 다 더하거나 곱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2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 나오냐면 18K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K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B 더하기 C를 여기다 넣어주면 6K니까 A는 3K, A가 3K였을 때 B는 2K, A가 3K였을 때 C는 4K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이기 때문에 따라서 A 대 B 대 C는 3대 2대 4라는 비율을 갖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크게 제1법칙, 제2법칙, 제2법칙 변형한 형태의 공식 세 가지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제1법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1법칙은 두 변과 밑각이 주어져 있을 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 사용하시는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두 변, B하고 C하고 그 밑각인 이쪽 B하고 C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쪽하고 이쪽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 거기서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A라는 각은 사실은 뭐 잘 모르지만 이것에 마주보고 있는 여기 있는 A 아래쪽에 있는 밑변의 길이인 A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코사인 제1법칙은 핵심이 뭐냐면 이 두 변과 밑각이 주어질 때이지만 핵심은 수선의 발을 긋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선의 발을 긋자가 핵심이에요. 수선의 발을. 그래서 어디서부터 수선의 발을 긋이냐면 A서부터 아래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됐죠? 그러면 AB 여기를 뭐 H라고 놓으면 ABH, ACH 이 두 삼각형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h까지의 길이,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c서부터 코사인 b로 감아준 거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c 코사인 b가 되겠고, h서부터 c까지 요 길이는 c서부터 직각삼각형이니까 코사인으로 감아준 겁니다. c로.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b 코사인 c가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a라는 요 길이가 뭐라고 나오냐면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코사인 제1법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두 변과 그 밑각이 주어져 있을 때 마주보고 있는 여기 있는 a 길이를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제1법칙의 핵심은 수선의 발을 긋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코사인 제2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사인 제2법칙은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를 계산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a의 길이.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각을 통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일단 얘는 공식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이거는 한번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 a의 제곱이 각각의 변 b하고 c가 나오는 겁니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고 나오겠어요. 만약 반대로 b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b제곱은 끼고 있는 변이 a하고 c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2ac 코사인 여기 있는 b라는 것에 마주보고 있는 b, 이렇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두 변과 끼인각을 통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것이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자, 이 코사인 제2법칙을 변형한 공식을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 제2법칙을 변형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얘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 얘는 세 변이 주어져 있고 이걸 통해서 각을 구하고 싶을 때, 요때 사용합니다. 세 변에서 각을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일단 세 변이 주어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이렇게 A하고 B하고 C가 있고 A, B, C라는 세 변이 모두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각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A각을. 그러면 여기 공식을 변화를 줘서 코사인 A라는 것을 변화를 주면 어차피 얘는 일로 넘기고 얘를 일로 넘겨서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분모 쪽은 A가 아닌 끼고 있는 것들이 먼저 나와요. 항상 코사인 제2법칙 변형 공식은 끼고 있는 BC부터 먼저 나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A라는 각에 표현되어 있는 반대편에 있는 길이인 A제곱이 한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걸로 한번 연습을 더 해볼게요. 코사인 B는 끼고 있는 이 각이 아니라 나머지 변들이에요. B가 아니라 AC, 이 AC에 A제곱 플러스 C제곱을 하고 마지막에 B제곱이 한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4번입니다. 자, 일단 조건들을 좀 확인을 보겠습니다. 일단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왔어요. 삼각형이 아니라 일단 사각형이 나왔죠. 그래서 AC의 이 길이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조건을 보면 뭐가 주어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B각의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B각이 주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조건들이 전부 다 여기 ADC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D각과 여기 있는 B각을 D쪽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 있죠. B하고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되기 때문에 D의 각은
파이에서부터 b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코사인 d를 먼저 계산을 하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가 돼서 얘는 코사인 b의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인 형태의 값입니다. 따라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코사인 d가 마이너스 9분의 1입니다. 결국은 뭐가 주어져 있냐면 D쪽에 각이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조건을. 자, AD, CD. 그 다음에 그 끼인 각.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고 그 마주보고 있는 변인 AC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다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고 그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코사인 제2법칙을 쓰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AC를 제곱한 놈이 끼고 있는 변들을 쓰겠습니다. 3의 제곱 9,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D죠.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1을 넣겠습니다. 얘는 45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면 3 하나 지우시고요. 3을 여기다 한번 지우시고 9를 바꿔주면 4를 더하는 거니까 49가 되겠죠. 따라서 AC의 길이는 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다. 그러면 뭘 쓰는 거다? 사인 법칙을 써라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인 법칙 중에서도 뭐냐면 사인 A분의 A가 2얼이라는 거를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뭐냐면은 사인 A인 요 각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요곳에 마주보고 있는 변인 A만 알면 2R이 나오겠네. 근데 지금 이 A는 몰라. 요걸 만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하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맨 마지막에 어떤 걸 봐야 될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조건들을 보고 이 조건들을 어떻게 일로 옮겨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문제풀이에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A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뭔지 보죠. 두 변과 끼인 각 통해서 A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코사인 제2법칙의 전형이에요. 두 변과 끼인 각으로 나머지 마주보고 있는 변을 계산하는 거.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A의 제곱은 4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얘를 지우고 나면 25에서 11을 빼주니까 이게 13이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냐면 루트의 1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 그 중에서 얼이겠죠. 얘는 사인 A가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의 13이 되겠어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얼은 루트 3분의 2 루트 13 이렇게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얘를 유리화시켜서 표현하기 때문에 3분의 2 루트 39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sin A, sin B, sin C가 주어져 있는데 코사인 B를 구하라. 어디서 보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sin A, sin B, sin C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번 볼게요. sin A, sin B, sin C가 한꺼번에 등장한다. 두 개든 세 개든 한꺼번에 등장하면 사인 법칙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냐면 sin A 대신에 2열분의 A를 놓고 sin B 대신에 2열분의 B를 놓고 sin C 대신에 2열분의 C를 대입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입을 해주시고 2열을 지우면 A와 B와 C의 비율이 1대 루트 2대 루트 3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1대 루트 2대 루트 3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거기에서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비각을 구하래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변에서 각을 구할 때 코사인 제이 법칙의 변형 공식을 써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코사인 B는 끼고 있는 A하고 C부터 먼저 나오는 거라고 했죠.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마지막에 B제곱 하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B는 2 곱하기 끼고 있는 변을 먼저 씁니다. 1 곱하기 루트 3 1제곱 그 다음에 루트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얘는 루트 3분의 요 위에가 2니까 지워져서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B의 값이 몇이 나오냐면 코사인 B B라는 특수각은 아니고 코사인 B의 값이죠. 얘가 3분의 루트 3. 자, 다음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밑변과 높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어떻게 쓸 거냐. 뭐 당연히 S는 2분의 1 AH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이 밑변과 높이가 주어지지 않고 두 변과 끼인 각을 주어짐으로써 각을 계산하라는 형태로 모양 변화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뭐냐면 두 변과 끼인 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제시가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A서부터 이 B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세요. 여기를 H라고 놓으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A하고 H의 값이 C에서부터 이렇게 sin B를 시킨 거죠. C 곱하기 sin B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그 다음에 높이인 C sin B가 되겠어요. 따라서 S는 2분의 1 AC 두 변 먼저 곱하고 sin B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 번째, 세변이 주어질 때 헤론의 공식이라는 공식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나중에 ABC가 값이 주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공식을 소개하는 거라 공식을 소개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일반적인 형태의 풀이, 헤론의 공식 풀이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변이 주어져 있어요. 그 세변의 길이를 다 더하고 이것을 2로 나눈 값을 t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루트 안에다가 t, t-a, t-b, t-c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헤론의 공식은 어느 때 사용하기가 더 좋으냐면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상황에서는 헤론의 공식이 굉장히 유용해요. 하지만 변의 길이가 무리수라든지 아니면 뭐 분수 형태가 되어 있는 것도 좀 쓰기가 약간 곤란할 때도 있긴 한데 헤론의 공식은 주로 많이 쓰는 때가 언제냐? 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 잘 사용한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별한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각형인데 어떤 거냐면 대각선과 사이각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의 값을 어떻게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각선과 사이각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BD라는 선과 평행인 선을 A 쪽에다 그어줘요. 또 C 쪽에다도 이렇게 긋습니다. 다음에 AC랑 평행인 선을 이쪽에 D 쪽에다도 그어주고 이쪽에 B 쪽에다도 같이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B가 되겠죠. 그 다음 요 사이각이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 사각형의 절반, 이 모습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라는 값을 갖겠어요. 그러면 이 넓이에 2배를 해야지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이 내부에 있는 이 사각형은 이 바깥쪽에 있는 이거랑 똑같고 얘랑도 똑같고 얘랑도 똑같고 이쪽이랑도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돼요. 따라서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했을 때 나오는 것이 이 사각형의 넓이라 우리가 삼각형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듯한 공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각형을 늘려서 다시 절반시키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입니다. 삼각형에서 A가 5고 B가 8이에요. 넓이가 10루트 3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각형 넓이에서 뭐가 필요하다 얘기 드렸냐면 두 변과 끼인각이 됐을 때 넓이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C각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C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C가 10 루트 3이라고 된다는 얘기죠. 자, 얘랑 지우시면 얘가 4가 되고, 따라서 사인 C가 얼마가 되냐면 사인 C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의 각은 얼마냐면 C의 각은 30도가 되겠죠. 그쵸? C는 30도, 즉 6분의 파이라는 각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한번 봅시다. C인데 여기 있는 C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 마주보낸 길이는 코사인 제2법칙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죠? 자, 코사인 30도는 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잘못 구했네. 자, 이제 문제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입니다. 자, 먼저 A는 5고 B는 8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넓이가 얘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두 변과 끼인 각을 통해서 넓이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C의 각을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분의 1에 5 곱하기 8 곱하기 사인의 C가 값이 얼마냐면 10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지워지고 사인의 C의 값을 계산해 보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어요. 따라서 C 각이 얼마냐면 얘 각이라고 했으니까 60도가 되겠죠. 3분의 파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과 끼인 각을 통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C를 구하라고 돼 있네. 코사인 제2법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C의 제곱은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랑 지워지고 값을 계산했더니 값이 49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C는 7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먼저 나왔습니다. 각은 BC가 각각 30도이고, 자, 여기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돼 있어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야. 일단 그래, 알았어. 사인 법칙. 사용해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계산해라 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삼각형의 30도에 대한 마주보고 있는 이쪽 길이 AC 사인 30도분의 AC라는 길이가 얘가 얼마냐면 2얼 10이 되겠죠. 따라서 AC의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 AC의 길이가 얼마 나와? 얘는 사인 30도가 곱해져서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5가 나오겠네요. 됐죠? 따라서 삼각형 ABC를 보시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A하고 B하고 C인데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죠. 따라서 이쪽이 5가 되고 얘도 길이가 똑같구나 5고 요 가운데는 120도입니다. 자, 넓이를 구하려면 두 변과 끼인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으로 넓이를 구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죠. 사인의 120도는 사인의 180도에서 60도를 빼준 거고 180도는 90도에서 2배를 시킨 거라 짝수배니까 그냥 사인의 60도. 여기 있는 120도는 그래 2, 4부면 사인이 플러스구나. 그래서 플러스 2보를 가지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값이 얼마냐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4분의 25 루트 3이라는 답이 나오겠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로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헤론의 공식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일단 되겠죠. 자, t라고 되어 있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한 후에 2로 나눠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30이니까 15가 되겠죠. 따라서 넓이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루트에 t, t-a, t-b, t-c라고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루트에서 15, 그 다음에 15에서 9를 빼면 6, 10에서 10을 빼면 5, 11을 빼면 4 이렇게 나오겠죠. 루트 안에서 얘는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제곱이 될 수 있는 건 다 모아서 내보내죠. 먼저 5를 밖으로 내보내고요. 5 하나 나가 있죠. 자, 3을 하나를 또 내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하나를 내보내고 나머지가 안쪽에 이렇게 2가 남겠죠. 됐죠? 따라서 값이 얼마가 되냐면 30의 루트 2라는 값으로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1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조건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사각형은 기본적으로 그냥 풀이가 안 되고 아까 특별한 경우인 대각선 두 개랑 사이각이 주어진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로 쪼개가지고 문제를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AC를 이렇게 끊어주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얘 넓이는 얼마야? S가 S1이라고 할까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요 사이에 끼인 각인 사인 60도로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얘는 얘랑 줘서 3이고 요 값이 얼마였죠? 2분의 루트 3이죠? 요 값이. 하나 더 지우고 4니까 12 루트 3이라고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S1의 넓이는 표현이 된다. 이쪽에 있는 S2의 넓이가 문제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S2는 조건이 이거랑 두 개밖에 없어. 이쪽도 모르고 AC도 몰라. 그런데 AC는 우리가 두 변과 끼인각을 통해서 이쪽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C를 먼저 구해서 이쪽의 넓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AC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두 변과 끼인각을 통해서 AC니까 코사인 제이 법칙이네요. AC의 제곱이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겠네요. 따라서 얘랑 지워주시고 값이 100에서부터 48을 빼주니까 52가 되겠죠. 따라서 AC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의 52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AC가 나왔어요. 루트의 52라는 것이 나왔어. 자, 근데 지금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AD의 길이에요. 여기를 알아야지 두 변과 끼인 각을 통해서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쪽 각은 모르니까. 그런데 다시 보시면 이 두 변과 끼인 각을 통해서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J 법칙을 얘를 모르더라도 쓰고 나면 결국 K 문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두 변과 끼인 각을 통해서 마주보는 형태의 관계식을 통해서 K를 계산할 수 있고 K가 계산되면 넓이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걸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 K제곱 플러스 64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얘랑 지워주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가 0입니다. 얘는 2하고 6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K가 2나 6인데 아까 이쪽에서 K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K 값은 6이네. 따라서 두 번째 넓이인 S2는 2분의 1에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의 60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한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12 루트 3.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려는 전체 넓이는 S1하고 S2를 더하시면 되는데 24에 루트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그 길이가 다 주어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각형, 대각선과 사익각이 아닌 사각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삼각형 두 개로 쪼개가지고 넓이를 구한다 라는 걸 기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여기 A하고 B하고 C를 연결하는 이 삼각형을 알려줬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도 3이고 이쪽도 7이니까 이쪽에 5죠. 그러면 이 윗삼각형의 넓이랑 얘랑 똑같으니까 한쪽 삼각형인 3, 5, 7로 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자, 이 넓이는 아까 헤론의 공식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먼저 t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t는 세 변을 다 더해서 3 더하기 5 더하기 7을 2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분수가 나오네요. 2분의 15.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S1은 루트에 t에서 t-a 다시 한 번만 적어 드릴게요. t-b, t-c가 나오기 때문에 루트 안에다가 2분의 15. 자, 여기에서 3을 빼면 2분의 9. 여기에서 5를 빼면 2분의 5. 여기에서 7을 빼면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2제곱, 2제곱, 밖으로 4가 나가고요. 얘는 3 나가고 5 나가고 안에가 3이 남으니까 15 루트 3이 되겠어요. 근데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동일하다 얘기했으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는 2배만 시키시면 되겠죠. 2분의 15 루트 3이라고 모양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넓이 마지막입니다. 자, 얘는 특별한 형태의 사각형이에요. 두 대각선과 사익각이 주어져 있는 형태의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만든 원리를 좀 한번 다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A라는 길이를 이 A 쪽에다 한번 붙여보시고 C 쪽에다도 평행하게 붙여봅니다. B라는 길이를 이렇게 B라는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고 이 사이각이 45도니까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서 2배를 시키고
다시 이 내부에 있는 것이 절반이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이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랑 동일하다라는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A하고 B를 곱한 다음에 사인의 45도를 곱한 놈이 여기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가 2 루트 2가 되겠고요. 그럼 얘는 AB에다가 2분의 1, 얘는 2분의 루트 2 해서 얘가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AB 곱한 놈이 얘가 8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되겠어요. 이거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뭐 간단한 형태의 식연산입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로 변형을 시키시면 얘는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8 곱하기 6 계산하시면 얘가 216이고요. 얘는 38에 24에다 6이니까 6, 4, 24, 144입니다. 계산을 하시면 답이 72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이쪽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